안녕하십니까. 해커스토플의 양혜미입니다. 오늘은 8월 뉴 토플, 즉 8월 달부터 개정된 시험이죠. 그 시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리딩의 난이도와 그리고 문제의 경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순서 말씀드릴게요. 뉴 토플 리딩의 기본 구성은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리딩 구성이 변경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문제 유형별로 출제 개수와 비중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 다음에 빈출 유형 탑 3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뉴 토플 리딩 대비 FAQ,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기본 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총 54분인데요. 지문 개수가 3개가 나와요. 그런데 옆에 적힌 거 보시면 혹은 4개가 나올 수도 있다라죠. 이 4개 중에서 한 지문은 채점이 안 돼요. 3개는 다 채점되고 4개가 나오면 그 중에 한 지문은 랜덤하게 채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는 시간이 당연히 늘겠죠. 그래서 지문이 4개일 때는 72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하나 더 문제 개수를 얘기해 볼게요. 문제 개수가 자 3개일 때, 지문 3개일 때는 30개가 나와요. 그리고 지문 4개일 때는 40개가 나와요. 이제 정리해 볼게요. 지문 1개당 시간은 54를 이제 3으로 나누면 18 이렇게. 그 다음에 문제는 30개가 이제 지금 3개 지문에 나오는 거니까 10개겠죠. 한 번만 잘 기억해 보세요. 지문 1개당 시간은 18분, 그리고 문제는 10개. 그런데 18분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총 시간을 자기가 스스로 잘 운용하면 되는 거라서 만약에 앞지문에 20분을 썼다. 그러면 뒷지문에 16분을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 유형 말씀드릴게요. 문제 유형은 총 9가지가 나와요. 이 9가지가 나온다는 건 예전도 지금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 9가지가 다 골고루 출제되는 게 아니라 한 지문당 6개에서 8가지를 이제 중복 출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방식은 컴퓨터 화면으로 읽고 답을 체크하는 거고요. 밑줄 긁기나 아니면 블락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리딩 변경 전후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변경 전에 지문 개수, 변경 후에 지문 개수 똑같죠? 문제 유형 가지수도 똑같아요. 다만 문제 개수가 좀 많이 줄었죠. 예전에는 40개라고 적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 42개 혹은 56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42개에서 30개로 줄었잖아요. 지문당 개수를 딱 보면은 확 와닿죠. 자, 지문당 약 14개였는데 이제는 10개가 나오게 되고요. 시간도 많이 줄었죠. 그런데 시간이 생각보다 문제 준 거보다는 조금 덜 줄어 보인 것 같죠. 문제는 4개나 줄었는데 지문당. 근데 시간은 2분밖에 안 줄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 이유는 다음 장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문제 유형별 출제 개수 비중으로 넘어가는데 총 문제 개수가 방금 보셨죠? 예전엔 42였는데 이제는 몇 개로 감소했어요? 30개로 감소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때 어느 유형의 출제 개수는 유지가 됐어요. 그러면은 총 42개에서 30개로 줄었는데 출제 개수는 그대로 유지됐다? 그렇게 되면 그 유형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게 된 거죠? 증가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 개수가 똑같더라도 비중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걸 먼저 전제 조건으로 두시고 이제부터 설명을 들으시면 되세요. 자, 문제 유형, 지문 문항 개수, 그리고 비중이나 중요도의 변경 여부를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것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팩트 앤 네거티브 팩트라는 유형이 있어요. 사실 정보를 찾는 유형인데요. 변경 전에는 3개에서 6개 정도 나왔어요, 지문당. 근데 지금은 2개에서 4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퍼센티지를 보면요. 보통 평균적으로 3개에서 6개라고 하지만 약 4개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3개 정도? 최소 3개 정도는 나온다라는 평균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되면 비중은 오히려 유지가 됐거나 혹은 소폭 증가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vocabulary입니다. 자, 이 vocabulary 문제는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많을수록 유리한 거였는데요. 자, 예전의 문제는 3개에서 6개 나오다가 이제는 지문당 1개에서 2개로 줄었어요. 퍼센티지를 비교해보면 많이 감소한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inference, 추론 문제인데 보통 난이도 중 이상으로 나오는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런데 개수를 봤을 때는 예전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퍼센티지를 보면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지문당 1개, 많이 나오면 2개였지만 지금은 최소 1개는 나오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요도나 비중은 올라갔거나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좀 더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 자, 크게 보시면 이렇게 변경이 개수는 변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중요도는, 그러니까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조금씩은 올라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서머리 같은 경우, 자, 서머리가 출제되면 마지막 차트가 출제되지 않는다. 이 2개는 서로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거의 대부분 서머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적어놨지만 서머리를 좀 더 위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빈출 유형 탑3 대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제일 첫 장에서 보셨던 팩트라는 유형 기억나시죠? 그 팩트라는 유형은 사실 정보 찾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중은 20% 이상, 그리고 또 난이도는 다양해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리고 요즘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면 디테일 팩트 문제에 좀 주의를 해주세요. 그냥 다 읽고 이렇게 다 비슷비슷하게 지문을 스캐닝을 해서 푸시면 약간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독해야 되는 구간과 그리고 또 빠르게 속독해야 되는 구간을 차별화하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지문보다 문제 키워드부터 반드시 먼저 보셔야 돼요.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표적을 딱 누리고, 그 다음에 오답 종류 3가지를 좀 익히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문의 내용을 아예 싹 바꿨어요. 그리고 언급된 내용인데 거짓말로 바꾼 거예요. 그런 걸 무슨 오답이라고 하냐면 not true 오답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문에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오답을 not mentioned라고 해요. 그리고 문제가 물어본 게 아닌 지문의 내용. 자, 예를 들어 리딩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리스닝에 대해서 대답을 한다면 동문서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오답을 not relevant라고 해요. 그래서 주의 부탁드릴게요. not relevant가 요즘에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딱 꼬집어서 물어보는 문제를 많이 내니까요. 자, 그리고 유형 2번 동의어 고르기. 자, 이 vocabulary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쉬운 유형인데요. 안타깝지만 비중이 좀 줄었죠. 그리고 난이도가 좀 낮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푸실 때 문제 단어와 사전상 의미가 같은 단어를 고르시면 돼요. 즉, 일단 1차적으로 문맥, 지문을 읽을 필요가 없이 그 자리에서 고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무리 감소했다고 해도 최소 1~2개 정도는 빨리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빠르게 1초에서 5초 안에 고르신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 문제 풀 때 시간을 아꼈던 걸 다른 어려운 문제 풀 때 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아주 가끔 사전상 동의어가 2개 이상의 보기에 나올 때가 있어요. 아주 가끔. 그럴 때는 문맥도 추가로 고려하시는 거지 문맥만 1순위로 고려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사전상 동의어인지 아닌지입니다. 자, 이제 탑3 유형 중에 마지막으로 추론이라는 유형을 설명드릴게요. 자, 난이도는 상에서 중이고요. 그 다음에 지문 내용을 비교하거나 대조 혹은 뒤집고 부정하기 이 형식으로 자주 출제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제가 지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C 마을에서 재배 가능한 배추 종류는 2개다. 이 2개예요. A하고 B. 그런데 A 배추는 고품질이고요. B 배추는 저품질이에요. 그리고 A 배추 재배는 이 C 마을의 토양의 10%에서만 이라고 나오면 영어 표현이 어떻게 나올까요? only 이런 얘기 나오죠. 자, only 10%에서만 가능하다. 재배를 실제로 한다 안 한다는 모르는 얘기지만 일단 가능의 여부를 본다면 10%에서만 가능하다. 이 얘기를 가지고 이제 뒤집고 부정하기, 대우명사처럼 생각하셔도 돼요. 그걸 이용해서 정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자, A 배추 재배는 C 마을의 토양 10%에서만 가능하다를 뒤집고 부정을 해볼게요. 그럼 10%를 앞으로 보내서 그걸 부정하면 그러면 숫자를 얘기하면 90%겠죠. 그런데 그 90%를 어떻게 paraphrase 했죠? 대부분. 그러면 C 마을의 대부분의 토양, 대부분의 지역은 자, A 배추 재배를 할 수 있다 못한다. A 배추 재배가 안 되겠죠? 그러면은 A 배추 말고 다른 배추가 뭐 있었죠? 2밖에 없었잖아요. B 배추. 그럼 B 배추가 나와도 되는데 그걸 또 paraphrase 뭐라 그랬죠? 저품질.
괜찮으세요? 조금 어렵지만 일단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정답만 봤을 때는 솔직히 이게 딱 납득이 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른 오답들이 또 굉장히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그렇게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부터 오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빈출 오답 패턴 말씀드릴게요. 근거 없는 비교. 아무렇게나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일부의 특성을 가지고 마치 전체의 특성인 양 일반화시키시면 안 되고요. 해당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그렇지만 지문에 나왔던 내용을 끌어붙이셔도 안 되고요. 자, 그러면 방금 봤던 똑같은 지문을 바탕으로 빈출 오답을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 A 배추 생산량이 B 배추 생산량보다 작다. 일단 생산량을 건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선생님 A 배추 재배는 토양의 10%에서만 가능하니까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적은 토양에서 좁은 토양에서만 만들어지니까 생산량이 적은 거 아닐까요? 모르죠. 가능하다는 거지 그 재배를 실제로 실행했다 안 했다는 모르는 거고 그 나머지 지역이 다 비배추를 생산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그 가능성 여부만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니까 생산량은 건드시면 안 되는 거죠. 자, 빈출 오답 2번. A 배추는 20% 그럼 나머지 대부분은 비배추를 하면 각각 각 토양마다 배추 재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성공적으로 재배됐다 라고 하고 싶은데요? 각각? 아니죠. 성공적으로 재배했는지 아닌지는 전혀 성공성은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빈출 오답 3번. C 마을 토양은 전체적으로 혹은 제가 조금 바꿀게요. 대체적으로 비옥하지 않다. 자, 비옥하지 않다, 비옥하다라는 얘기를 근거를 따질 수가 없는 게 A 배추를 재배할 수 있는 토양이 꼭 비옥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 A 배추의 특성에 딱 맞춰진 토양이지 다른 재배 작물이랑 상관했을 때는 비옥한지 아닌지 그건 모르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방금처럼 쓸데없이 생산량을 비교한다든지 하나의 특성을 가지고 일반화를 시키는 거예요. 고품질 배추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럼 비옥하나? 토양이? 이렇게 해서 일반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뉴토프 리딩을 대비를 할 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뉴토플에서 변경된 항목은 그러면 문제 총 개수 줄어들었죠? 시험 시간 줄었죠? 그리고 일부 유형의 출제 비중이 좀 변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리 한 번만 할게요. 지문당 문제는 10개고 시간은 18분입니다. 자, 그리고 변경되지 않은 항목 얘기해 드릴게요. 지문 길이는 시간은 좀 줄었는데 지문 길이는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유형 종류 그대로고요. 문제 출제 순서, 그다음에 배점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변경된 시험에 대처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총 시간은 단축되었죠. 지문당 따지면 2분이 단축됐는데 지문 길이는 그대로잖아요. 그렇게 되면 긴 지문을 속독하고 정독하는 걸 교차 연습이 필요해요. 선생님, 저는 제 성격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독을 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가끔 수강생들이 계시는데 이제 새로 변경된 시험에서는 더더욱 불리한 방법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속독과 정독을 교차할 수 있게끔 훈련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총 문제 개수가 줄었어요. 그렇지만 점수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30점 만점. 자, 42개에서 30개로 줄었는데 점수는 예전이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하나 틀릴 때마다 감점이 되는 폭이 좀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실수를 최소화하셔야 됩니다. 자, 실수 하나도 내 점수에는 좀 더 치명적이게 된 거니까 실수 최소화를 목표로 본인이 약한 오답 분석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토플 리딩에서 변경된 사항들을 잘 확인하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꼭 원하는 목표 점수를 달성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